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프루어 장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댓글로 서프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서프루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서프루어 낚시는 주로 해변이나 모래사장에서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하는 장르를 서프루어라고 하고요. 해변을 걸어다니면서 탐색을 하는 그런 낚시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수심이 얕은 백사장이 포인트고 먼 곳에 대상어를 노리기 위해서 캐스팅 비거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m, 10피트 이상의 긴 노드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요. 릴 같은 경우에는 4,000번에서 5,000번 정도의 릴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서프루어 때로 사용해봤던 낚싯대는 다이와의 오버데어 시리즈, 그 다음에 시마노의 문샷, 그 다음에 아부가르시아 CBS 모델로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프리게임 100mH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낚싯대를 써봤는데 서프루어 때로 가장 좀 탄성도 좋고 뭔가 좀 단단하고 멀리 날아가는 애는 다이와 오버데어가 제 손에는 잘 맞았었습니다. 워낙 서프루어 때가 3m 이상 되다 보니까 SUV 차량 트렁크에도 가로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 점이 좀 불편해가지고 시마노 프리게임 XT를 구매한 거고요. 시마노 프리게임 XT 같은 경우에는 6절대이기 때문에 차에도 쏙 들어가고 배낭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뚜벅이 낚시 다닐 때도 편해가지고 저는 6절대를 사용합니다. 조립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그것도 적응하다 보면 좋습니다. 요즘에 또 모바일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부가르시아 브랜드에서도 모바일대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마노, 다이와에서도 다절대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본 릴 같은 경우에는 4,000번에서 5,000번대를 사용하면서 서프루어를 했었는데 저는 다이와 레가리스, 그 다음에 울테그라, 후에고 4,000번, 5,000번대를 사용해서 서프루어를 했었고 낚시 사용하면서 했을 때 다 좋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장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스트라딕 5,000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줄 같은 경우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호에서 1.55 정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대상어종을 노릴 때는 2호까지도 사용하는데 저는 보통 1호 줄을 사용하고 거기다 쇼크리더 3호에서 3.55 정도 연결해서 서프루어를 합니다. 원줄을 너무 두껍게 쓰다 보면은 비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거리 향상에도 좋고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1호 줄 정도를 사용합니다. 1호 줄 사용하면서 줄이 터지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1호 줄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서프루어의 대상어종은 광어, 농어, 삼치, 부시리, 방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양태나 성대, 그 다음에 우럭, 놀래미들도 서프루어를 하다 보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루어 종류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발 미노 24g짜리를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하고 미노 같은 경우에 파도가 세거나 조류가 셀 때는 바닥 감도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메탈로 바꿔서 운용을 합니다. 메탈 무게는 보통 20g에서 40g 정도 사용하고 바닥층에 광어, 양태를 노릴 때 주로 사용하고 1온스짜리 지그헤드에 웜을 껴서도 낚시를 종종 합니다. 그 다음에 밑걸림이 심한 지역들, 여가 많거나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또 플로팅 미노를 사용해서 물 상층부에서 릴링을 하면서 대상 어종을 잡기도 합니다. 각종 루어들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프루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 선정하는 거거든요. 보통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데 해변에서 낚시할 때도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모여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민물이 바닷물로 이렇게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은 물고기 잡을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이쪽에 베이트 피시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베이트 피시가 모여있는 이런 부분을 공략해 주시면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여들이 많이 있죠. 돌들이. 여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런 물고기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다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여들이 있는 곳들, 물고기들은 이렇게 밋밋한 곳보다는 돌과 돌 사이 이런 부분들, 이런 곳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주셔야 물고기 잡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이런 곳에 던져서 낚시를 하셔야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밑걸림이 발생하긴 하지만 밑걸림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리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한류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서프루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또 올라갑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던져주시면 베이트 피시들이 이한류에 실려서 딸려 나가는데, 베이트 피시들을 먹으려고 큰 고기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노리고 낚시를 하시면 또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곳들이 이렇게 홈통 지역들, 조류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회유성 어종들도 이렇게 베이트들을 먹으려고 가까이 붙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요런데 베이트들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거나 붙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노려도 또 물고기 잡을 확률이 또 올라갑니다. 동해에서 보통 서프로어를 많이 하고, 태안권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 낚시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안 쪽에서는 서프로어를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하실 거면 원산도 쪽은 금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산도 쪽은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 안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초가을 정도부터 서프로어가 가능하고, 태안 해수욕장은 전 지역이 다 낚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낚시 금지 안 돼 있는 그런 해변에서 낚시를 하시면 또 재밌는 장르의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프로어의 장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태안 쪽, 서해 쪽 갯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서프루어로 장르를 바꾼 케이스고요. 해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몸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해변에서 하기 때문에 밑걸림이 갯바위보단 좀 덜하고 좋긴 합니다. 대신 서프루어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보다는 어종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갯바위가 확실히 어종도 다양하고 물고기 잡을 확률은 확실히 높긴 하지만, 서프루어 같은 경우에는 회유성 어종들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삼치나 고등어, 그 다음에 방어들이 붙으면 떼조항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삼치들이 붙으면 40-50마리씩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랜딩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해수욕장 쪽을 탐색하려면 장거리 캐스팅을 해야 되고, 캐스팅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깨나 팔 쪽에 무리가 좀 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 서프루어 낚시입니다. 이것으로 서프루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낚시 정보, 좋은 낚시 포인트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